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칼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는 마르크스가 1841년 예나 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의 후기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단순히 고대 철학을 연구한 것을 넘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을 분석하며 그의 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 특히 원자론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계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 둘 사이의 표면적 유사성을 넘어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탐구합니다. 이 차이는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두 철학자의 삶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목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르크스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자유와 필연성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탐색합니다. 먼저 칼 마르크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난 철학자, 경제학자, 혁명가입니다. 그는 프리드리 엥겔스와 함께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했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독일 라인란트 지방의 트리어에서 유대계 가정의 변호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점차 역사와 철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며 당시 독일 철학계를 풍미했던 헤겔 철학을 깊이 연구했고, 특히 헤겔의 변증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사상적 토대로 삼았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은 크게 유물론, 변증법, 계급투쟁론, 자본주의 비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자본주의 비판과 잉여가치론에 대한 이론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착취를 통해 작동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 중 임금으로 받지 못하고 자본가가 가져가는 부분을 잉여가치라고 정의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인 착취와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 결국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혁명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젊은 시절 라인 신문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급진적인 글을 썼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프리드리 엥겔스를 만나 평생의 동지가 되었고, 함께 공산당 선언을 집필하여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유명한 구호를 외치며 계급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망명한 후에는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며 자본론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20세기 사회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론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소련, 중국 등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공산주의 실험이 여러 실패를 겪었지만 오늘날에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구조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기관지염으로 1883년 향년 64세로 영국 런던에 위치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묘지는 런던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논문의 구성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일반적 차이. 1. 논문의 대상. 이 논문은 단순히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두 철학자의 원자론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두 사상가가 동일한 원자론적 틀 안에서 어떻게 다른 철학적, 윤리적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분석합니다. 마르크스는 에피쿠로스가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적인 사유를 반영하여 새로운 철학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2.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학의 관계에 대한 판단들. 역사적으로 두 철학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는 동일한 원자론을 주장했다는 통합적 견해입니다. 둘째,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계승론적 견해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논문을 통해 두 번째 견해를 더 깊이 파고들어 에피쿠로스의 독자성을 강조합니다. 3.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 철학의 동일성에 대한 난점들. 마르크스는 두 철학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난점을 들어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피쿠로스가 데모크리토스의 필연성 개념을 거부하고 원자의 편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원자의 편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원자가 직선으로 떨어지다가 예측 불가능하게 경로를 벗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데모크리토스의 필연적이고 기계적인 우주론에 맞서 자유의지와 우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것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편의는 미세한 무작위적 운동을 통해 이러한 필연성을 깨뜨리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에피쿠로스에게는 원자의 운동이 단순히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 미세한 차이가 두 철학자의 철학적 시스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고 마르크스는 강조합니다. 4.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 철학의 일반적 원리상의 차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자연 자체의 필연적 질서를 탐구하는 객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의 철학은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와 유사합니다. 반면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은 인간의 삶과 행복이라는 실천적이고 주관적인 목표에 봉사합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자연 철학은 신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요컨대 제1부의 결론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가 동일한 원자론적 토대 위에 있었지만 데모크리토스는 필연적 자연을, 에피쿠로스는 자유로운 인간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목적의 차이가 두 철학자의 세부적인 이론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 철학의 세부적 차이. 1. 직선으로부터의 원자의 편의.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원자의 편의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중력에 따라 직선으로 떨어지며 필연적으로 충돌하여 만물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원자들이 아주 약간 무작위적으로 경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미세한 편의는 자유의지와 우연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인간이 필연적인 운명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원자의 질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양적인 속성, 즉 크기, 모양, 위치만을 중요시했으며 그의 원자는 질적으로는 동일하며 오직 양적 차이만으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원자가 질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원자가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질적 요소의 도입이 에피쿠로스 철학이 단순히 이론적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 경험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3. 아토모이 아르케와 아토마 스토이케이아. 마르크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를 모든 존재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파악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에게 원자는 사유의 대상이었으며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를 나타내는 개념이었습니다. 반면 에피쿠로스의 원자는 구체적인 물질적 요소로 실제적인 존재를 구성하는 입자였습니다. 이 차이는 데모크리토스가 형이상학적 탐구에 몰두한 반면 에피쿠로스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주력했음을 보여줍니다. 4. 시간. 데모크리토스에게 시간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건은 필연적 법칙에 따라 반복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원자 편의 개념은 시간을 비순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발전과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가능함을 암시하며 마르크스 자신의 역사 철학적 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천문 대기 현상.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이 두 철학자는 천문 대기 현상을 다루는 태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이러한 현상들을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이 없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목적은 인간이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도록 돕는 것으로, 자연과학은 심리적 해방의 수단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이 박사학위 논문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철학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 필연성과 자유라는 거대한 주제를 탐구한 것으로, 이 두 철학자의 원자론이 단순히 동일하거나 계승된 관계가 아니라 각기 다른 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탁월하게 밝혀냈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자연의 필연적 법칙 또는 질서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위해 자연 철학을 활용했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고대 철학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마르크스 자신의 철학적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원자의 편의로 필연성을 깨뜨리고 인간의 자유를 옹호했듯이, 마르크스 역시 당시의 지배적인 철학적 사상, 즉 해결주의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실천과 해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만의 사상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논문을 통해 사유의 자유와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후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의 해방과 자율성에 대한 사유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결국 이 논문은 마르크스가 추상적인 사변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과 실천을 중시하는 철학자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